가 약간 모든 래퍼들이 다 동의하는 어떠한 그 방법? 뭐 약간 요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까지 축적되기에는 좀 아직은 그 다양한 좀 우선 학계나라던가 이 역사와 이런 기술 같은 것들을 네. 기록하는 아카이빙이 너무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거든, 내가 느끼기에는. 그쵸. 장르적 특성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장르적 특성이 있어, 확실히.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나 약간 이론보단 그냥 그 개인의 방법, 논리적이고 검증이 가능한가? 그리고 응, 설명이 가능한가? 이게 이론인데. 그지. 네, 근데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저는 솔직히 아까 전에 뭐지? 얘기한 것처럼 뉘앙스지, 뉘앙스. 어, 장르적 특성상 랩 듣는 애들이 약간 힙합은 자유 아니야? 일단 무슨 이상한 말 가지고 어, 이론화된 거는 존나 구리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아까 그지. 전에 뭐 그러면 안 되지. 감각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내 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골빡이게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아 이거는 이래서 그렇구나를 내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게 이론이란 건데 결국 형이 얘기한 것처럼 방법론이죠. 그지. 내 랩의 방법론 이게 이론화가 된 건데 근데 저는 음, 그게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이론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증이 가능한 설명이 된다. 이론 개인의 이론화가 되어 네, 있다는 뜻이겠지. 네. 그래서 그게 어, 분석이 가능하고 누군가가 나의 방법으로 인해서 나의 분석법으로 인해서 저는 이걸 보고 나니까 아, 이 친구가 랩에 호흡이 없어서 그루브가 없구나 이런 걸 판단할 음, 수 있잖아요. 근데 형이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동물적 감각으로 랩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응, 응. 저는 되게 그지, 감각파라고 그런 좀 느낌 다르지. 네. 그런 사람들은 랩을 했을 때 자기가 잘할 수는 있어도 설명이 안 된다고 얘기하신 게 그런 맞아. 사람들은 그냥 했을 때 잘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그 느낌 맞아. 자체를 좋아하는 경우가 음, 많아서 내가 음. 어떻게 해야 이걸 더 좋게 들리고 내 랩이 왜 좋게 들리는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본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뭐, 고민을 해도 약간 그게 뭐, 너나 내가 약간 고민하는 그 방향이랑 좀 다른 고민이겠지. 네, 좀 맞아요. 더 뭔가 네. 시류라든가,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더 뛰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해. 근데 기술적으로 뭔가 분해를 한다든가, 분석한다든가, 그런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겠지. 그렇죠. 저는 어. 그래서 나름대로 이거는 뭐 수다거리라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음,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이론화를 해서 랩을 굉장히 이론적으로 파는 사람들 중에서는 음, 랩의 그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음, 근데 대신에 음, 자기가 이론화가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음, 감을 잃거나 랩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조금 상대적으로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컴백을 했을 음, 때도 조금 오래 안 하다 돌아왔을 때도 그때 하던 감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 음, 그 동물적 감각으로 랩을 하는 사람들은 랩을 좀 쉬어버리거나 이러면은 그 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완전히 진짜 꽉꽉 음, 뚫고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외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치. 이거는 그냥 그럼 모든 게 수다라서 최근에 제가 생각하는 네 다 밸런스 아니겠어? 그렇죠. 그게, 이 적당한 양으로 적절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맞아요. 그냥 레슨이라는 거에 한정지어서 보면은, 네 그런 뭔가 설명할 수 있는 뭐가 돼야 좀 맞아요. 레슨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되는 거지. 근데 네 이제 안타까운 거는 설명이 안 되는 애들이 대다수고, 네 뭔가 그 뭐지? 본인 거가 설명이 된다 쳐도 그 그게 뭐랄까 이 구현이 안 되는 애들의 몸 상태라 그래야 되나? 몸이나 감각 상태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는 이해심도 부족한 애들도 되게 많고 내가 그,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너도 해봐서 알겠지만은 진짜 기본적인 단계의 초심자들이 오면은 되게 답답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냐면 그렇죠. 우리한테는 당연한 거가 네 그 친구들한테는 당연하지 않은 거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힙합의 장르 특성상 네 그 답답함이 그냥 일종의 배려심이나 이해심으로 작용이 안 되고 네 좀 짜증나는 식으로 발현되는 애들이 있어. 네 맞아요. 그럼 이제 그 레슨하는 래퍼는 그 레슨이 그냥 돈 벌자식으로 견디기식 레슨이 마, 되는 거야. 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레슨을 오래 하면서 느낀 게 온 애들한테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고 어떤 발음 체계, 네, 구강 구조, 네, 뭐 이런 뭐 생활 습관 이런 거를 잘 관찰을 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관찰을 해가지고 평소 소리 습관 같은 거를 좀 관찰하고 성격도 관찰하고 취향이나 뭐 이런 거를 좀 관찰을 해보고 그, 그 심정이라 그래야 되나? 그 감각을 내가 좀 약간 공감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그러면은 좀 내가 걔네들의 상황에 맞는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거든. 맞아요. 저는 근데 그게 그 어려워서 과정이 그만둔 것 같아요. 그게 싫어서 그지, 그만둔 것 같아요. 그지. 그 과정이 어쩔 수 없이 어 답답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은 맞아요. 네, 너는 너무 당연히 되는 건데 맞아요. 그리고 막 왜 그 뭐냐 더 하려고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막 그런 거를 파악하고 어느 정도 레벨에 맞게끔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설명력도 필요하고 네, 또 그 상황에서 걔는 그러니까 걔가 더 뜨거워질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뭐 그런 좀 분위기 메이킹도 좀 필요도 하고 네. 근데 그런 거를 다 갖추기가 어렵지 사실. 어, 맞아요. 그게 갖추기 어렵고, 저는 보통 제가 레슨하는 거를 옆에서 많이 봤는데, 어, 동생들 레슨하는 것도 좀 보고 그랬는데, 어, 진짜로 지가 그냥 막, 예를 들면 제가 디젤이 레슨하는 걸 한번 봤었는데, 어. 걔는 이게 이론화가 되어 있는 애가 아니다 보니까 가르치는 게 굉장히 어수선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 당연히 자기는 되는 거. 그지? 나는 그냥 랩하면 존나 그냥 놀게 되는데 맞아요. 사실 그냥 노는 거는 친구들이랑도 할 수 있고 그냥 맞아요. 주변에 음악 정말 잘 많이 듣고 클럽 자주 가는 형 한 명만 있어도 네. 그런 애들 오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뭐 그냥 레슨 안 받아도 될 것 같다고 말을 하거든. 근데 약간 그럴 사람이 주변에 없거나 네. 아니면은 뭐
해서 그만 가르치거나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아, 근데 그게 조건이 합당해지려면은 네. 걔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서 걔가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의 사운드를 낸다는 애들이 요즘에는 특히 좀 많이 와. 뭐 시잼 킁이나 애쉬 네. 아일랜드가 크게 좀 반응이 있은 후로는 그런 오토튠 활용된 거의 노래에 가까운 노래를 만들어서 오는 애들도 많거든. 네. 근데 거의 대부분이 기본적인 그 힙잖아 그게. 그렇죠. 그 장르에서의 퀄리티를 내기 위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요소를 갖춰줘야 뭐 접근을 하든 말든 하니까 네. 뭐 그거를 먼저 진행을 할 수밖에 열심히 하고 파면 될 것 같아. 네. 그러면은 뭐 그냥 보내지. 근데 막 가끔은 그러니까 한때 내가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었어. 네. 그러니까 어 딱 그런 장르 그러면 그 타이밍에는 내가 도와줄 수가 없지 당연히. 그러면은 그럼 말을 하는 거죠. 아 이거는 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밖 그래서 최근에는 또 그런 네. 애들 오면은 내 취향의 음악 장르는 아니지만 필요한 말을 또 해줄 수가 있게 됐어. 그래가지고 또 그래서 그냥 진짜 음악을 하든 레슨을 하든 진짜 듣는 게 짱인 것 같아. 저는 그냥 그래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레슨을 할 때 처음 제가 고려를 했던 게 음, 그런 거예요. 약간 얘가 지 나름대로 그냥 뭐 곡 만들고 믹스테이프 만들 수 있다. 그럼 저 사실 따로 안 가르치고 그냥 혼자 하시라 그래요. 저는. 그지? 그게 맞지. 그리고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 뭐야 뭐 큰 같은 거 만들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한테 음, 와요. 그러면 저는 그 이전에 시잼이 어떤 랩을 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너가 음, 이런 랩을 할 수 있게 되면 그 이후에는 여기서부터는 너의 감각과 네가 디깅해서 음, 너의 이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네가 출발점에 갈 수 있도록까지만 도와주겠다 하고 기본적인 음, 랩을 만들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저는 보내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기서부터 내가 음, 건들면은
내가 그걸 만들 줄 모르는데 누굴 가르치겠어요. 그지? 네, 그래서 저는 맞아. 좀 그렇게 돼서 그냥 저는 항상 얘기를 했어요. 너가 뭐를 그려도 그럴듯하게 보일 만한 캔버스를 만드는 데까지가 내가 할 일이고, 음, 음, 음. 그리고 그러니까 대생 실력을 가르치는 데까지가 내 역할이고, 너는 그 이후에 네가 어떻게 색칠할지 뭐 어떤 특성을 가질지는 네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정확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저는 그냥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이제 안 하지만. 네. 그지, 뭐, 기본적으로 랩 레슨은 진짜 네. 아직 뭐 그런 게 없잖아. 뭐, 맞아요. 무슨 뭐 이렇게 논문이 뭐 있다거나 교육법이 따로 세팅이 된 장르가 아니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이 설명이 안 되거나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은 돌려보내는 게 최소한의 예의야. 네, 맞아요. 그냥, 근데 이제 다들 뭐라 해야지? 돈벌이가 좀, 아무래도 그 돈을 받고 하는 일이니까 네.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된다 이러면은 뭐 빨대를 꽂는 애들이 좀 많은 거지. 맞아요. 근데 이 실용음악에서 보컬 파트들이 네. 실용음악 학원에 가가지고 그 약간 알바처럼 그렇게 뭐 레슨하고 이런 거는 진짜 한국에 실용음악과가 몇 개야. 진짜 엄청 많잖아.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티가 안 나거든. 네. 빨대 꽂을 수도 없고 약간 좀 티가 안 나. 근데 랩 레슨은 뭐야? 질문. 레슨을 고르는 거에 있어서 뭐? 네. 그 레슨을 고르는 데 있어서 어, 그 어떤 형이 봤을 때는 나는 말고 다른 사람을 고른다면 어. 이런 것이 충족된 사람으로 고르세요라는 팁을 좀 주고 그다음에 질문 받아보려고. 야, 그건 글쎄 뭐 내가 랩 레슨을 받는다면 네. 이런 음 걸 그래 뭐 사실 받는 입장에서는 자기랑 비슷한 음악을 하는 사람한테 먼저 관심이 가긴 가겠지. 맞아요. 근데 나는 좀 이 사람이 이 시대에 존재하는 다양한 랩 스타일을 한 번씩은 해본 사람을 고를 것 같아. 아, 오, 되게 색다른 시선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면은 이건 약간 내 자랑이랑도 연결돼 있는데 네. 아, 형도 되게 나는 많은 스타일을 하셨죠. 안 해본 게 난 없어요. 다 했거든. 나는 막 붐백 트랩 뭐 그냥 플렉싱하는 트랩과 그냥 옛날 이렇게 이기겠니? 근데 맞아. 근데 내가 한번 해봤으니까 걔네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간지가 나는지 어, 어느 정도 이 지도가 보인단 말이야. 네. 그래서 아, 만약에 내가 램 레슨을 만약에 한다면 네. 뭐 우선은 그냥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장르에서 그냥 필대로 하는 그런 애들이 아니라 좀 음악을 접하는 느낌으로 하는 좀 이론적으로 좀 뭔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 캐릭터한테 찾아갈 것 같긴 해.
역시나 근데 이론적인 설명 가능한가가 기준이.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어떤 거 할지 잘 모르는 단계 있잖아. 난 네. 랩을 잘하고 싶고 막 붐백 들으면 붐백 좋고 트랩 들으면 트랩 좋고 네. 막 그 때문에 그런 사람을 고르겠지. 나를 고르라는 건 아니야. 그래서 날 제가 고르라는 건 아니야. 왜냐면 나 지금 많아. 괜찮아. 광고로 보일까봐 제가 형을 제외하고 그냥 날 고르라는 건 아니고, 말하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고, 일단은 근데 글쎄. 저도 생각을 한 게 누가 만약에 레슨을 한다고 고른다 하면 저는 일단은 이게 왜 이런가 저게 왜 저런가라고 했을 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배경 지식과 역사적 지식이 있는가 그건 전 전문가로서 되게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해요. 그지. 네. 근데 그게 네. 약간 사실 그거 만나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잖아, 그게.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좀, 저는 OT를 좀 해봤으면 하고 뒤에는 이게 과연 이론적으로 어떤 설명이 가능한 사람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서 생각.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이 돈을 비싸게 받으니까, 맞아요. 나까지 싸잡혀가지고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잖아. 그게 너무 그러니까 싫어. 아니, 진짜로 나는 정말 많이 와. 정말, 그냥, 랩 레슨을 갔는데, 네. 너무 실망을 해서, 네. 랩 레슨은 원래 다 이런 건가 싶어서, 정말, 신뢰를 잃은 상황이었는데, 근데, 네. 그냥 인터넷이나 이야기 들어보니까 JJK가 잘한다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기나 해보자 해서 왔대. 네. 그럼 이제 그런 경우 거의 대부분 약간 존나 충격을 먹어 막 이런 거였냐고 막 이러면서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난 화나지. 왜냐면은 그러니까 너가 좀 전에 그냥 뮤직비디오 보고 놀고 막 그런 레슨 이야기 많이 했잖아. 네네. 그 정도면 약간 양반인 애들도 있어. 진짜로. 맞아요. 진짜 내가 들은 가장 심각한 애들은 네. 어떤 걸 나보다 내 레슨비의 2배에 달하는 레슨비를 받는데 근데 개인 작업실에서 하는데 오면은 그래 왔어? 작업해? 하고 지는 뒤에 가서 이제 소파에 눕는데 그리고 작업을 한대. 네. 그러면은 뒤에 소파에 누워가지고 인스타그램을 존나 하고 있다는 거야. 네. 그러면은 그럼 막 지는 열심히 작업하고 간대. 가기 네. 전에 이제 들어보고 야 이거 존나 구린데? 이러면서 야 이거 그냥 라임이 잘 안 맞잖아. 그냥 좀 더 열심히 해야겠어. 약간 이러고 보낸데 근데 2배에 달하는 내 가격의 2배에 달하는 가격인데 그러고 간다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래퍼가 그 레슨생한테 이제 그 래퍼가 레슨생이 좀 딸리는 거야. 수가 딸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레슨 야 너 친구 중에 랩하고 싶다 하는 애 없냐? 그랬대. 너무 그래가지고 좋아요. 걔가 네. 저 주변에는 그렇게 잘 없는데요. 그러니까 야 너 만약에 주변에 랩 배우고 싶다는 애 데리고 오면은 너 레슨비 3분의 2 가격으로만 해줄게. 그러면서 디스카운트를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피라미드식으로. 그래가지고 걔는 또 정말 막 알바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진짜 어렵게 그런 네. 레슨 듣고 있었는데 레슨비 깎아준다니까 얼마나 맞아. 절실했겠어.
생활비 쪼들려가면서 하는 애인데, 그래가지고 걔가 친구 2명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걔가 그만큼 디스카운트를 받으면서 겨우겨우 레슨을 뭐 1년인가? 1년 뭐 넘게를 받았다고 예전에 나한테 페이스북 메시지가 왔어. 저 이렇게 레슨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건가요? 이렇게 나한테 메시지가 온 적이 있어, 예전에. 그래가지고 내가 그 래퍼가 누군지는 내가 모르지. 그쵸. 모르고 걔도 나한테 알려줄 수가 없지. 근데 그리고 알아도 얘기하기 좀 그렇죠. 근데 그 네. 진짜 뭐 누군지를 모르니까 나도 막 쌍욕 먹기는 좀 막 쌍욕 주기는 좀 그런데 네. 근데 그건 좀 아니잖아, 그냥. 그렇죠. 너무 그거는 양심불량이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그런 수준 이게 내가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최악의 케이스였고 네. 꽤 있어. 나랑 똑같은 돈을 받는데 뭐 누구 래퍼 뭐 어떤 래퍼라고 갔는데 그냥 라임이 너무 빈약한데요? 라임을 좀 맞추세요. 약간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 시간이야. 심지어 시간이 나보다 작아. 돈은 한 나랑 시간이요? 똑같은데 레슨을 한 한 시간이요? 시간이야. 한 나보다 시간이면 짧아 뭐야? 레슨 시간이. 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한 3달을 받았대. 3개월을 그렇게 다닌 거야. 네. 3개월쯤 되니까 이제 그 레슨생이 네.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싶지. 당연히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저 이제 레슨 좀 이제 그만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 그러니까 그 레슨하는 애가 만약에 그만하실 생각이면은 제가 반가격으로 해드릴 테니까 좀 더 해보죠. 이러더래. 와. 그러니까 야 너무하지 않냐? 그러니까 너무 책임이 없잖아. 너무 알려주려는 의지가 너무 없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나한테 와. 나한테 오면은 당연히 충격 먹겠지. 그렇겠죠. 당연히. 그리고 뭐 막 프로 래퍼들한테 받은 이야기도 나는 간간히 들을 수밖에 없어. 네. 왜냐면은 진짜 내가 실제로 얼굴 마주친 래퍼들이 뭐 레슨 어떻게 했어요 뭐 이런 것도 가끔 듣거든. 네. 왜냐면 그 래퍼를 거쳐서 나한테 오면은 막 다들 자기가 뭐 레슨 받은 적이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전에는 이런 식으로 레슨 받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생각 많아지지. 생각 많아지고 그러니까 되게 많은 케이스들이 있어. 그래서 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뭐 쇼미더머니 원 때 막 이렇게 막 1차 예선에 한 번 나왔다가 또 떨어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뭐 친분이 있는지 어디 학원에서 일을 하시는데 거기서 랩레슨을 받다 온 애가 있었어요. 근데 마디를 셀 줄 모르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 마디를 못 그래서 세더라고. 마디를 못 세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설명을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한테도 보세요. 쿵이 있어요. 이거는 킥이고 짝이 있어요. 스네어예요. 쿵, 짝, 쿵, 짝 2번 셌어요. 한마디예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하고 그러고 짝에다가 라임 맞춰. 라임을 어떻게 맞추냐면 모음으로 맞추는 거야. 이러면 저 솔직히 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배워서 지금까지 했는데 그거 하나를 못 가르쳐가지고 1년 동안 애를 가르쳤다는데 애가 와가지고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이런 원래 레슨 그런 줄 알았는데 저는 집이 이사를 와서 여기로 와본 건데 막 이런 경우인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저랑 동갑인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자기가 이 랩이라고 하는 음악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조금 더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자기가 취미로도 그렇고 좀 더 분석해가면서 배우고 싶은데 전에 레슨을 해서 배우는데 제가 인터넷을 보고 배운 3명 정도를 돌다가 여기까지 왔다 하면서 하는데 존나 테스트 받는 느낌이에요. 의사 선생님이고 사람이 도끼가 얼마나 있냐면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보잖아요. 그러면 몸 막 그 바디 프로필 찍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집념이 있는 사람인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거의 제가 원래 그랬어요. 첫 번째 시간 때는 음악에 대한 흥미와 또 음악이라는 걸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음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이면은 어떤 영화나 이런 거 보고 오시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좀 한번 보자고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위플래시 이런 거를 권했어요. 위플래시 한번 봐주실래요?
보고 왔는데 논문을 써온 거예요. 막 여섯 아, 근데 아, 막 과학적인 해석과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음악이라는 걸 대하는 것과 내가 과학 이과 저 뭐야 이 이공계열로서 이 과학으로 대하는 것과 그리고 음, 예술 그 자체로 대하는 것의 차이와 괴리에 대해서 논문을 써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나름대로 저는 이제 이 분야 전문가로서 저의 견해를 그 수준에 맞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땀을 빼면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만족을 하셨다고는 하더라고요. 제가 두세 달 가르치다 그만뒀는데 아직도 가끔 연락이 오세요. 근데 이런 나는 그런 레슨생이면 진행 안 할 것 같아. 저는 그냥 재미로 해봤어요. 저도 나름대로 자극이 어, 되더라고요. 그냥 맨날 똑같은 넌 소리 하는 스트레스 거 받을 지적으로 도전도 되고 재밌었는데 음, 근데 이제 음, 보통 레슨을 받다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한테 레슨을 받는데 이 음, 새끼가 숙제도 너무 안 하고 숙제를 안 해오면 솔직히 가르칠 수 있는 게 제한되잖아요. 어, 숙제를 해와야지 그걸 바탕으로 피드백을 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음, 걔가 어떻게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얘기를 해주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를 해주는데 숙제를 그지. 안 하면 저는 사실 레슨을 하기 되게 어려워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학원에서 일할 때라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아, 했으니까 그럼 너 여기서 숙제 마저 해 이렇게 해가지고 3번 정도를 가르치다가 학원을 그만뒀는데 그 친구가 아, 저한테 배웠다 그러고 JJ 캠한테 간 거예요. 나 걔구나. 걔 이름 기억 안 난다, 아무튼. 그래놓고 그래놓고 제가 랩 레슨을 할 때 어, 안 가르치고 뒤에서 핸드폰 게임 한다고 어, 어? 형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그랬나? 네 그래서 뭐, 제가 아무튼 뭐, 한 번도 안 좋게 해왔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애가 하나 있었어. 그래서 제가 형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걔 숙제 한 어, 번도 안 해왔다고. 근데 금방 그만뒀다면서요.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근데 어, 걔가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좀 바본 게 음, 아니 숙제를 안 해오는데 제가 그 얘기를 매번 했어요. 너 다음에 숙제 안 오면 자를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숙제를 안 해오니까 너 이게 그러면 되니 이렇게 안 된다 했을 때 좀 어느 정도의 스테레오타입이 생기잖아요. 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잘 된다. 첫 번째로. 이런 특징 가진 음악 애들은 많이 잘 듣는 된다.
되면은 네. 그렇게 뭐 높은 확률로 졸업자들이 나오는 편은 아니거든. 네네. 근데 그렇게 이제는 힙합 국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알 법한 이름을 가지는 그런 애들은 네. 다 공통적으로 자기가 음악 찾아 들었어. 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다가는 졸업할 때쯤 되잖아? 그러면은 거꾸로 내가 모르는 음악을 언제나 추천을 받았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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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덤말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듣는 음악이 뭐 많이 들어봐야 나랑 비슷한 수준이지. 네. 근데 이제 걔가 90년대 붐랩을 본인이 스스로 그거. 취향을 받게 되고 네. 그리고 계속 판 거야. 계속 판 거야. 계속 파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90년대 붐랩 힙합을 걔가 알게 되는 거지. 네. 왜냐면은 그게 이제 그게 전문성이라는 거잖아. 그쵸, 그쵸. 걔도 뭔가 2010년대 음악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네네. 걔가 지금 꽂혀 있는 게 90년대 붐랩이니까 90년대 붐랩에서 내가 모르는 거를 너무 많이 아는 거야. 그쵸. 그래서 거꾸로 나한테 막 형 저 뭐 이런 노래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네. 한번 들어볼래요?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그래. 그럼 이제 거꾸로 내가 음악을 추천받고 있더라고. 네. 근데 그게 덤말링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레슨 졸업자들 네. 출신자라고 할 법한 애들은 끝에 가선 다 그랬어. 아, 처음엔 안 그랬는데 끝에 좀 가선 다 잘된다 그랬어. 하는 애들은. 음, 졸업은 형 걔네들 잘해야지 졸업시키죠. 아니 그지. 우선은 내가 생각했을 때 타당하다가 돼야 졸업을 하지. 네. 일단 그러니까 저도 형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감이 되는 부분은 저는 그냥 정리를 하면 혼자서 있을 때도 내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그냥 음악 듣고 이렇게 흥미가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음, 내가 흥미가 있어서 와 음악 찾는 거 너무 재밌고 랩 쓰는 거 너무 재밌고 이렇게 기본적인 흥미가 있는 애들이 좀 전문적인 이 수준까지도 올라가는 것 같고 음, 그리고 제가 지금 밑에서 얘기한 거에 좀 얘기를 하면은 아까 전에 누가 음악 어떻게 듣는 게 좋나요? 이런 얘기 했는데 저는 그냥 음, 기본적으로 얘기할게요. 자기가 재밌는 방향으로 그냥 내가 힙합이 재밌다? 힙합 위주로 들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힙합을 듣다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뭐 이 곡의 샘플이 너무 좋은데 후샘플 때 찾아보시고 원곡 들어보고 이러다 재즈로 흥미가 나갈 수도 있고 펑크로 나갈 수도 있는 건데 처음부터 여러 분야의 음악을 들으려고 억지로 듣다 보면 흥미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본인이 재밌는 만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힙합만 들어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 뒤에는 조금 더 자기가 전문적으로 나아가고 싶고 내가 앨범을 만들어야 되는 수준이 되면 음악을 더 폭넓게 아는 게 분명히 좋겠지만 자기 흥미를 헤쳐가면서까지 꾸역꾸역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 나도 네. 그래. 밑에서 좀, 누가 얘기를 하시길래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지? 물론 많이 들으면 도움은 되는데, 네. 근데, 그니까, 막, 특히 초심자일수록 첫 레슨 오면은 어떤 힙합, 어떤 장르 좋아하냐 물어보면은 막 이런 애들 되게 많아. 저는 그냥 어떤 비트든 다 랩 잘하고 싶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 네. 근데 그게 거꾸로 말하면 약간 취향 없다고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냥 여러 가지 다 듣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뭐랄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만 듣는 것도 네. 나쁘지 않지.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좋아한다면. 네. 나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레슨하면서 느낀 거는 약간 한국 힙합 팬으로서 음악 듣는 거랑, 네. 플레이어로서 음악 듣는 거랑 좀 마음가짐이 좀 다르더라고. 맞아요. 애들이 다르다고 그래서, 느껴요, 저도. 네. 그냥 똑같이 들어도,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좀 의구심을 갖고 좀 연구 자세로 여기 이래서 정말 좋다. 여기 이렇게 전개하니까 되게 멋있다. 이 사람 가사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상상력이 되게 부럽다. 이런 어떠한 좀 파헤치려는 의지를 갖고 듣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은 네. 그냥 너무 좋아서 듣는 애들이 있어. 근데 맞아요. 그게
얼핏 들으면은 뭐 그렇게 피곤하게 듣나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약간 레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파헤치고 듣고 하는 애들이 좀 매니악한 성향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런지 본인이 스스로 랩을 할 때, 흡수도 잘 되어 있고, 네. 그래서 그거를 표현도 조금 더 잘 되지. 근데 그냥 두루두루 다 멋있어서 좋아하고 약간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은 팬의 입장에서 듣는 느낌이다 보니까 듣는 게, 이 구현은 안 되더라고. 이게 흡수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듣는 습관도 분명히 좀 달라. 많이 듣고, 그러니까 많이 듣는 거의 양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세로 듣느냐가 흡수 여부를 좀 결정짓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게 들으면은 좀 네. 실질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랩을 할 때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 맞아요. 그게 영양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재미가. 그지, 그지. 근데 그것도 그지. 저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밑에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재미있는 거 위주로 듣는 것도 좋고, 저도 이제 비트 찍을 때, 저 막 디깅해갖고 들으려고 그러면 막 솔직히 그냥, 아, 이거 하면 좋겠다. 이 정도지. 제 이 음악이 얼마나 좋냐를 막 집중해서 듣거나 이런 경우가 적거든요. 음, 근데 뭐, 아까 전에 이제 얘기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냥, 음, 어, 정확하게 음악을 내가 과연 즐기는가. 저는 이게 근데 창작자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해요. 내가 음악 만드는 창작을 즐기는가. 그지. 그게 없는 사람은 창작을 해야 될 필요를, 저는 창작자가 창작을 즐기는 사람 창작을 해야지. 창작하는 건 귀찮은데 듣는 것만 재밌고 또는 그냥 래퍼들처럼 노는 게 재밌고 이런 사람들은 저는 창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사람은 훌륭한 창작자가 될 수 없어요. 그지. 그래서 그 저는 그거를 필요한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어.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밑에 질문하는 분들은. 내가 과연 진짜로 할 거 없을 때 그냥 가사 쓰고 하루 종일 해도 이게 재밌는가? 이 창작이라고 하는 거에 매달리는 게 재밌고 즐거운가? 인생을 걸만한가? 그게 첫 번째가 돼야지. 내가 어떤 래퍼가 되고 싶으니까 지금부터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아 가사 쓰는 거 존나 재미없고 너무 못 쓰겠고 그럼 그만두고 일을 하세요. 저는 좀 공격적으로 얘기하지만 맞아. 돈 벌나요? 막 이거 레슨 탈 때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인데 그거 하면 형 래퍼 하면 돈 얼만큼 벌어요? 돈을 벌려면 일을 하렴이라고 전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맞아. 그렇게 네. 저 레슨 얘기는 이제 형이 마지막으로 얘기하실 부분 있으면 얘기하시고 여기서 레슨 얘기는 좀 그만 둘게요. 이제 사람들 조금 재미없어하는 것 같아서 형이 맞아. 내가 조언 왜 너한테 요청을 해야겠다 했냐면은, 내가 이게 설명을 하고 싶었어. 안 그래도 좀 전에 질문 하나 봤는데, 네네. 여기 힙합을 하고 싶어서 가사도 쓰고 여러 가지 찾아보는 중인데, 톤 같은 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변성기인데 일단 목소리 종류 낼 수 있을 만큼 녹음해보고 듣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거 왜 내가, 이거 좀 전에도 약간 발성, 음색 약간 이런 거 나왔잖아. 근데 맞아요. 그 거의 대부분 처음에 랩하는 뭐 그러니까 게시판에서 막 톤 마음에 안 들어요 막 이런 친구들 보면은 네. 약간 거의 대부분 약간 그 음색이랑 그 발성을 구분을 못 짓더라고. 그래서 본인의 음색이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아니면 발성이 정말 빈약한 건지를 본인 스스로 판단이 안 돼서 네. 그냥 녹음을 해보고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아, 내 목소리 별론데 이거를 그냥 톤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였거든. 네. 근데 딱 구분지어서 말하자면은 음색은 음색은 어 어떤 의미에서는 캐릭터 설정이랑도 되게 닮아 있고 취향 반영이 엄청 비중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만약에 확고한 본인의 성향이나 취향이나 그런 힙합 안에서의 문화적인 요소에서 뭔가 심취해 있는 게 없으면은 그러면은 음색 만들기도 방향을 잃더라고. 뭐 본인이 막 존나 막 갱스터 랩 쉿을 너무 좋아하면은 갱스터 랩 같은 이미지로 목소리를 뱉고 싶어 하니까 그런 어떠한 음색을 내려고 본인이 유도를 해나가는데 네. 그런 취향이 없고 취향이 아예 그냥 나 랩 정말 잘하고 싶은데 왜 멋이 없지? 약간 이런 느낌이면은 네. 그러면은 거의 음색이 세팅 시작이 너무 어려워. 그렇게 되면은 레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해줘야 되냐면은 대신 캐릭터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네. 그거 솔직히 레슨 아니지. 그렇게 하면 너무 내가 오만하게 행동하는 거지. 그런 거는 프로듀싱이 돼. 스스로가 뭔가
그치. 스스로 취향을 좀 드러내줘야 되는 건데, 어, 그렇게 하면은 차라리 아이돌 연습생을 레슨하는 게 맞지. 네, 내가 캐릭터를 부여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스스로의 그런 게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근데 발성이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져. 맞아요. 발성은, 어, 애초에 내 목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육성으로 내 그 소리를 네. 전달할까가 주 목적으로 이제 시작된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예, 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딱 정확한 어, 것 같아요. 되게, 정리가 잘 됐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막 너 그런 거 본 적 있지만 옛날에 막 로마 소크라테스 막 이런 시절 때 네. 그 돔 형태로 강단 만들어가지고 네네. 거기서 막 철학 같은 거 설파하고 그런 그 그림 같은 거 본 적 있잖아. 네네네. 약간 그런데 광장에 모여 있으면 막 100명, 200명이 앞에서 앉아 있는데 그때 뭐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소리를 전달하냐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이제 발상이 돼서 정착이 된 그런 소리 내는 기술법이 네. 이제 발성의 근원이라고 나는 알고 있거든. 네. 근데 어 발성에서는 그러니까 음색은 옳고 그름이 없다 사실은. 네. 약간 맞아요. 발성이랑 연관은 돼 있지만 네. 특히 랩에서는 음색은 옳고 그름이 없어. 네. 근데 발성은 발성 쪽으로 넘어가면 옳고 그름이 존재하거든. 네. 그러니까 성악은 옳은 발성 캐릭터가 중요한 파트가 아니야. 네. 랩은 캐릭터가 전부지만 전부까지는 아니지. 뭐 아무튼 캐릭터의 비중이 엄청 크지만 발성은 캐릭터가 아니라 각자 포지션에 맞는 좋은 소리를 내느냐 싸움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존재한단 말이야.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25살짜리가 평생을 안 좋은 소리로 천성적으로 안 좋은 소리를 써왔는데 네. 갑자기 그거를 랩을 한답시고 덤빈다고 해서 어택감이 들어간다거나 압이 공명점이 뭐 소리가 정말 제대로 된 소리가 안 나는 게 당연하잖아.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음, 그런 경우는 음색 수업을 들어서 교정받듯이 해서 이 소리의 이제 정상 궤도로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음색을 논하던 말던 해야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내 레슨생들도 엄마가 밭을 준비할 때 랩 레코딩을 음, 했는데 이전에 하던
발성이나 습관 자체가 되게 안 좋다고 판단을 해서 프로듀서 건배 형이 그 발성 클리닉을 가라 그래서 발성 클리닉을 몇 개월 다니면서 개선을 했던 걸로 알고 아, 있거든요. 아, 그게 왜냐면 소리가 먹는 소리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배워서 하질 않았으니까. 뭐, 네. 이해는 하는데, 근데 이제는 바뀌어야지. 아니 저는 이제는. 솔직히 그거를 뭐 없었으니까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하기보다 씨발 돈 받고 가르칠 거면 그 정도 연구는 해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 뭐 이건 상상의 제 생각. 영역이 거기까지 안 닿았겠지. 뭐 나는 뭐 너처럼 뜨거운 남자가 아니어서 현 시점에서는 일단 그냥 저는 이해해. 네, 밑에 질문하신 것 중에 본인의 발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솔직히 막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발성이라고 하는 게 크게 저한테 크게 고민이었던 적이 좀 없긴 해요. 저는 원래부터 좀 시끄럽기도 하고 소리 되게 크게 너무 내는 편이라. 공부를 하거나 보컬인 형들이 만나면은 넌 이게 기본적으로 공명점이 여기에 잡혀 있어서 소리가 맞아. 뻗어 나가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맞아. 근데 이게 저는 그냥 그래요. 저는 제 특징을 얘기를 하면은 저는 뭐 자랑이라기보다 그냥 제 특징인데 저는 녹음을 해도 목이 상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저 요번에 단독 콘서트를 2시간 반인가를 했었는데도 목이 안 쉬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목을 축구야, 축구. 않게 소리를 내는 법으로 저는 레코딩을 하거나 랩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네. 나는 그 래퍼들 비해서 나는 발성 진짜 안 좋은 쪽이라고 난 생각하거든. 왜냐면 나는 라이브 오래 하면은 목도 빨리 가고 네. 목이 많이 상했어. 쉽게 상해 내가. 네. 그래서 우리 집안도 좀 DNA적으로 기관지가 유목이 다 안 좋은 집안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 목이 그렇게 센 래퍼는 아니야. 근데 그 뭐지? 그래서 발성적으로 봤을 때 좋은 래퍼는 아니지만 그래도 랩을 할 때 무리는 없는 수준의 네. 에러인 거지. 그쵸. 형 근데, 라이브 할 때도 되게 듣기 되게 좋게 하시니까. 근데 그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발성이 약한지 강한지를 알 수 있는가는 사실 타인의 반응에서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긴 하지만 네. 근데 1차적으로 스스로가 정말 감정적으로 뱉었을 때 스스로가 만족될 만큼 시원하게 뱉어지지 않으면은 네. 그러면은 우선 1차적으로 압을 제대로 줄 수가 없는 소리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발성적으로 좋은 래퍼는 아닌 걸 내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속 시원하게 지를 수는 있어. 네. 하지만 목이 쉽게 상하는 거지. 목을 네. 보호하는 좋은 발성이 아닌 거지. 네. 근데 발성 타입들이 되게 여러 가지 있지만 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발성 타입들은 스스로가 알아. 스스로가 텁텁해. 지 성질머리만큼 뱉지를 못해. 아무리 세게 뱉어도 이게 먹는 소리여가지고 네네. 어떠한 좀 어택감 있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1차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거는 스스로의 판단이지. 스스로가 알 수 있지. 근데 아무튼 레슨 이야기 뭐 여기까지 할 것 같으면 여기까지 하자. 일단은 아까 지금 질문 들어온 게 좀 있는데 무슨 성대가 약한데 강하게 하는 법 이런 거는 뭐 의사 선생님이 보시는 게 뭐 그건 네. 병원 가야 돼. 그럼 병원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건 내가 알기로는 없어. 네, 발성이 좋다는 래퍼 누구 있나요? 그러니까 그냥 키 작은데 키 크고 싶은데 이런 얘기로 보여서 저는. 그지. 이건 좀 이게 좀 냉정한 부분이지. 우리가 스포츠는 아니지만 몸으로 하는 우리 몸이 악기인 케이스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몸에서 뭔가 선천적으로 나약한 어떠한 파트가 있으면은 그거 훈련으로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해. 네.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 물론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야. 저는 그냥 근데 보통 저런 경우에 사람들이 뭐 발성이 안 좋은 경우에 랩을 못 하나요? 이럴 수도 있는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뭐 그지, 마이크로 진짜. 예, 마이크 스킬이나 이런 걸 좀 기르시는 것도 중요하고 뭐 스눕독 이런 사람이 막 성량이 좋아서 우악 이렇게 그지, 하는 그지. 랩은 아니지만 그지. 자기가 라이브 하는 거 다 소화하잖아요. 진짜 힙합만큼 네, 그런 음악계에서 네, 수천 년간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규칙을 안 지켜도 받아줄게 하는 장르 없어. 맞아요. 진짜 자유롭죠 그런 부분에서. 진짜 릴 웨인도 발성적으로 보면 엉망이거든. 맞아요. 진짜 목 다 망가졌잖아, 걔. 그니까요. 근데 최고의 래퍼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성대가 약하다,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난 심지어 레슨할 때 발성이 진짜 엉망인데 네. 이상하게 매력적으로 엉망인 애들 있잖아? 그러면 아, 나는 스타일로 가자고 추천은 해.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내가 추천하는 스타일이 걔네들 취향이 아니어서 거의 대부분 빠그러지기는 하는데 네네. 근데 진짜 이만큼 관대한 장르가 없어. 이만큼 예를 들면 관대하니까. 네. 50 음, 센트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혀에 총 맞기 전에는 랩을 잘하긴 잘하는데 그다지 어, 특색이 없는 그냥 뉴욕 래퍼였다면 그지, 혀에 그지, 총 맞아서 발음이 좀 세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매력적이게 됐잖아요. 그지, 그지.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챗 베이커 같은 경우에도 이빨 빠지고 나서부터 특징이 생겼다고 하니까. 진짜 아무튼 관대한 장르. 그러니까 그냥 음악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네, 진짜 관대한 장르고, 그래서 언제나 약간 그 음악 교육계가 네, 그 이런 힙합이나 이런 흑인 음악에 되려 좀 끌려다니는 경향이 있어. 맞아요. 근데 나는 이제 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네, 이제는 이런 음악을 하는 사람부터가 이 교육법에 있어서 좀 더 관대하게 접근을 하면은 굳이 음악 교육이 이 힙합이라든가 이 흑인 음악, 트렌디한 흑인 음악에 끌려다니고 언제나 뒤늦게 발맞추는 게 아니라 현 시점에 이거를 좀 올바르게 구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게 분명 그러다 보니까 맨날 실용음악과 가면은 뭐 이런 요즘 음악을 잘 설명을 못 해. 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나 때는 그랬어.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관대한 장르가 없다는 뜻은 이렇게 너무나 관대하고 다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창의적으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 거꾸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힙합이 진짜 희망적인 장르기는 해. 네, 어, 맞아요. 이론보다 그러니까 뭐 이론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이전에 뭐 예를 들면은 성악은 정답이 어, 존재하는데 그지, 힙합은 그지, 듣기 좋으면 되잖아요. 그지, 그지. 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전에 음, 얘기하신 거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 힙합에서만 발성 집착하는 거, 한국에서만 발성 집착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그거에 되게 공감하는 게 음, 우리나라에서만 랩 진짜 충분히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발성이 엉망이 이런 소리 하는데 우리는 무슨 음. 성악하는 사람 폴포츠야? 아니, 무슨 지금 뭐 파바로티 가르는 것도 아닌데 발성이